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기성 의원입니다. 먼저 늘 묵묵히 북구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때때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결국은 북구 발전과 구민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시각 차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는 100억 원이 투입된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삶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약속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행정의 계획성과 책임성이 어디까지 담보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입니다. 주민의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며 그 사용 과정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이 요구하는 원칙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두 사안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우리 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행정이 이러한 원칙을 실제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광주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낡은 기반시설과 오래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삶의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세대가 떠나고 상권이 약화되며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태의 중심지였던 오치동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도 인구, 사업, 물리 환경이 모두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생활 SOC 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한 대규모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의 거점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 계획했던 옥상 게이트 볼장은 추진 과정에서 백지화되었고 1층 돌봄 시설은 예산 문제로 그 용도가 변경되는 등 계획의 일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구청장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던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과 마찬가지로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 또한 사업의 성패를 단기간에 수치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현재까지 이 사업이 지역의 생활 여건이나 주민 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주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업의 잦은 계획 변경 이면에는 주민과의 소통 부족 그리고 행정 편의적 결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주민협의체 운영과 설문조사를 근거로 소통을 충분히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배제되었습니다. 특정 단체의 건의를 반영해 옥상 게이트 볼장을 계획하면서 정작 바로 옆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소음 민원과 사생활 침해, 안전 등의 문제로 계획을 처리하는 땜질식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1층에 공동육아 나름터를 아픈아이 돌봄센터로 급선회한 것 역시 초등학교 통합 돌봄에 따른 정책 실효성 미흡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4층 증축을 통해 당초 계획에도 없던 실내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강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 운영계획이나 시설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금껏 소극 행정으로 인해 운영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는 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잦은 계획 변경이 있었고 그 배경에는 주민과의 실질적인 소통 부족과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게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이유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사유 그리고 향후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핵심 성공 요인은 주민주도의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유급 직원인 사무국장의 총 인건비 2천만 원은 조합 자체의 수익이 아닌 초기 정착 지원금에서 지급해야 했으며 이러한 지원도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 가스 등 주요 공과금 역시 보조금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건물 전체의 안전관리와 청소 영역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협동조합은 유급 직원 1명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핵심 운영비 대부분을 보조금과 같은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사장, 이사진, 기타 운영 인력은 무급 또는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 요구를 통해 받아본 협동조합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지출 항목에는 핵심 운영비인 인건비, 공과금, 시설관리비 등 실질적인 운영비 일부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현재의 재무 상태는 실제보다 양호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회계상 실제 흑자처럼 보이더라도 보조금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이며 행정에서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협동조합의 정기총회 자료에서 매출 계획은 8,3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실제 매출은 3,000에서 3,60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계획 대비 실적의 괴리는 단순히 조합의 역량 부족 문제가 아니라 시장성 검토와 수익 모델 설계 미흡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 자원봉사에 의존한 현재의 운영 방식은 조합원들의 헌신에 기대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인력의 필요 누적과 지속 가능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사업 계획과 실제 매출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선의와 봉사만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행정에서는 가짜 흑자라는 비판을 넘어서 협동조합이 실질적인 흑자를 창출하여
성공적인 자립 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조급 지원 종료 후 협동조합의 자립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과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 대책 마련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센터는 시설의 대부분은 협동조합과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일부 시설은 집행기관에서 직영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분절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운영 주체가 각각 나뉘어 있다 보니 공간 간 연계가 제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는 기존의 공동육아 나눔터 아픈 아이 돌봄센터로 용도 변경되어 민간 위탁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운영 주체가 더욱 확대되면서 시설 전반의 관리와 홍보, 이용 예약 등의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전체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 간 소통과 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어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홍보, 일정 안내를 통합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체감 있는 운영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후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업 종료 이후에도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자생적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제정된 강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에서는 도시재생 시행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평가단을 운영하고 모니터링 평가 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오치복합 커뮤니티 센터 개관 이후 위탁기관인 협동조합에 대해서 한 차례의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고 향후 주민 만족도 조사도 계획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시행 지역별 관리카드 작성 및 홈페이지 공개 등에 관한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현장 속에서 실제로 충실히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이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조례에 따른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공개하고 주민과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본 사업의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행사 예산의 계획적 활용의 필요성과 선심성 행사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행정의 기본 원칙으로 계획과 책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예의 없이 지켜져야 할 대원칙입니다. 이번 부정질문을 통해 우리 북구의 행사성 예산이 과연 이러한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다가오는 본예산 심사 전에 낭비성 지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행사 관련 예산이 과연 계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구의 행사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억 1천만 원이 늘어나며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2025년 다시 8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행사 건수 역시 2022년 177건에서 2025년 212건으로 20%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이 아니라 착공식, 준공식, 선포식 등 짧은 시간에 끝나는 단발성 행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5년 들어 일회성 행사 예산이 전년 대비 1.8배 이상 급증한 것은 선심성, 전시성 사업이 다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우리 북구의 2025년 재정 자립도는 12.5% 수준으로 전국 평균 21.8%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 자립도가 12.5% 수준에 불과한 우리 구가 이러한 행사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주민 체감도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우리 북구의 행사, 축제 경비 관련 예산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보여주기식 행사나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쓰인다면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복지, 생활 인프라 사업은 뒤로 밀리게 되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4년간 행사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대면 행사의 재개나 대형 사업 추진 등 여러 요인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주민 체감형 프로그램보다는 착공식, 준공식, 선포식과 같은 단발성 행사에 집중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단발성 행사에 예산이 집중된 배경이 무엇이며 이러한 예산 증액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보시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사성 사업의 관리와 예산 편성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통해 행사, 축제 경비의 총액 관리와 사전 심사를 공고하고 있으며 우리 북구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 체계에도 불구하고 행사 예산은 2022년 이후 지속 증가했으며 특히 2025년 일회성 행사 예산은 전년 대비 1.8배 급증했습니다. 이는 현 체계가 개별 사업 검토에는 기여하나 단발성, 전시성 행사 관련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지자체는 행사성 사업 예산 총량제나 3년 주기 재평가를 통해 강화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2.5%에 불과한 우리 구 역시 보다 엄격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사성 사업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며 단발성, 전시성 행사를 걸러낼 수 있는 명확한 예산 편성 자체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 집행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 진행된 행사 중 다수가 1시간에서 3시간 만에 종료되는 단기성 행사였습니다. 이들 행사에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일부 부서는 적은 건수임에도 건당 1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고비용 행사를 다수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대체로 상징적 의미에 치우친 전시성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남는 것은 사진 몇 장과 보도자료뿐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나 주민생활 개선에
연관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단발성 행사가 행정의 본래 목적과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속될 타당성이 있는지, 또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평가 기준과 차후 검증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착공식, 준공식, 개관식 등이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시설비나 사무 관리비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간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입니다. 일례로 북구 도시브랜드 선포식 예산 집행 과정을 보면 행정의 사전 계획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사전 계획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의 중요한 비전을 알리는 행사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행사 운영비를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대신 부서 운영을 위한 기존의 사무 관리비에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은 투명한 사전 계획을 바탕으로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설 부대비로 행사성 경비를 집행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도 맞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에는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기만을 시설 부대비로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과연 최소한의 범주로 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무대, 음향, 공연비 등 행사 운영성 비용은 시설 부대비에서 지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만약 행사장 내 구조물 등 임시적, 일회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비가 필요했다면 행사 관련 시설비로 정식 편성하여 민간에 이탕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했어야 합니다. 이어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착공식, 준공식 등 예측이 가능한 행사 예산을 비목 변경 방식으로 집행하는 간행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함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비목 집행 사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예산의 편법적 집행은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재정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끌어쓰는 예산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사후에 검증하는 예산으로 운영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행사 예산의 사전 공개와 사후 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행사 예산의 공개와 평가를 제도화하고 편성 단계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화려한 청사진이나 일회성 호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입니다. 계획 없는 행정은 주민의 불신을 낳고 책임 없는 행정은 예산 낭비로 이어집니다. 어치복합 커뮤니티센터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진정한 공동체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이 형식적인 집행이 아닌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행정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그동안의 행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어치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 및 운영의 적정성,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발의 및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5분 자유 발언 등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치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 및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치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2021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조성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체육, 복지,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시설로 현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 중심의 센터 조성을 위해 사업 공모 단계부터 주민 설명회, 설문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4년 11월부터는 오치권역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과 시설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협의체가 운영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조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 등 민원에 따라서 옥상 게이트볼장을 주민 쉼터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국비가 미거부되어 공동육아 나눔터를 아프나이 돌봄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한급분을 재투자하여 실내 스크린 파크 골프장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 변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어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 복지 거점 공간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능 보강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의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 마련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치권역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현재 커뮤니티 센터 내 주민 카페 등 문화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초기 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2024년부터 25년까지 운영지원금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관리비 등 센터 운영 전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 가능한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개소 이후 주민 카페, 실내 놀이터, 공유 주방 등의 수익금은 초기 180만 원 수준에서 최근 345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점진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카페 배달앱 도입, 갤러리 및 개방형 도서관 운영 등 자체 수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 용역 등 신규 위탁 사업을 발굴하고 마을 기업 인증 등 각종 국시비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협동조합이 자립 기반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운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주체 간 협력 강화 및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치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 주체인 어치권역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과 북구시설관리공단의 협력 강화를 위해 협의회 운영, 실무 간담회 개최 등 이용 주민의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치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과 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는 센터 내 알림판 및 배너 설치, 구청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11월 중에는 실내 놀이터, 공유 주방 등 시설의 대관 예약이
가능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프로그램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아파트 단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복합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모니터링 평가단을 운영을 통한 사업 성과 공유 및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 주민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별 만족도 조사 및 운영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가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운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체육,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불효불급한 행사성 사업 축소를 위한 예산 편성 기준 마련 및 행사 예산의 사전 공개 그리고 사후 평가 제도화 등을 통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일회성 행사의 예산 집중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일회성 사업은 총 56건으로 생활 SOC 시설 및 커뮤니티 센터 준공식 등 인프라 조성과 주민 참여 문화 행사를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는 사업의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목적, 규모,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 진단표를 통해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행사 규모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대한 기획부터 운영,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성 사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행사성 사업 예산 편성 자체 기준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선심성, 낭비성 행사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불효불급한 예산 지출을 사전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행사의 경우 과다한 예산 소요, 유사 중복 추진, 사후 평가의 미흡 등이 지적된 바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행사 기준을 시설, 인프라 조성, 문화, 체육, 주민 참여 등으로 구분하고 행사 규모와 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 공통 기준안을 마련하여 행사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성 행사의 실효성 평가 기준 및 사후 검증 절차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행사성 사업 종료 후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사업 목표 달성도,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주요 재정사업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후평가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종료 후 사업 효과성과 만족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효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폐지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은 지속 지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측 가능한 행사 예산의 비목 변경 관행 사유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8건의 행사 예산 비목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시설 인프라 조성 준공식이나 개관식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준공 시기와 행사 규모가 조정되면서 불가피하게 동일 세부 사업 내 통계목 간 변경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행사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행사 관련 비목별 편성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변경 사전 승인 절차를 강도 높게 적용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예산의 사전 공개 및 사후 평가 제도화를 통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2월과 8월 구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예산을 포함하여 재정 공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사성 사업의 사전 심의 결과를 포함한 세부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시 행사성 사업 전반으로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행사 목적, 참석 규모, 성과 지표 등을 구체화한 정량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매우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되어 그 답변을 토대로 몇 가지 당부 말씀으로 보충 질문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치복합 커뮤니티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문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작년 11월부터 협동조합과 시설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운영협의체가 시설 운영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의회 추천위원을 포함하여 구무위원회로 구성하고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과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과 기능 역할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협의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춘 공식적인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 편의를 위한 통합 운영체계 구축 관련 문제입니다. 어치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과 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를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과는 달리 센터 시설 현황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북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공단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만 있을 뿐 공유방, 스터디 카페 등
협동조합 이스탁 시설 운영 시간,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치복각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 주체는 다양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눈높이에서는 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혼란 최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센터 내 모든 시설의 예약, 문의가 한 곳에서 가능한 통합 홈페이지가 구축,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 사항은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성 시기나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커뮤니티 센터라는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조례에서 정한 모니터링 평가단이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후관리의 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 시기와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사성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 관련 문제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행사 예산의 비목 변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부 여건 변화를 이유로 조정을 정당화하는 답변은 다소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측 가능한 행사 예산의 변경 간행, 단순히 그 문제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 수립한 예산 편성 기준, 운영 기준에서도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는 시설 부대비로 편성하고 행사 무대, 음향 등 일회성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행사 관련 시설비로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간 행사 예산 변경 과정에서 비목을 잘못 편성,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총괄 부서에서는 각 부서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및 교육 등을 통해 동일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히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예산의 사전 공개와 사후 평가의 법적 제도와 관련 사항입니다. 답변서에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2월과 8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 공시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재정 공시라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 행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행사 예산 공개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신뢰받는 행정의 기본입니다. 행사 예산의 사전 공개와 사후 평가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때 주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 질문을 통해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두 가지의 현안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 개선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